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오래 가입해 두셨는데 막상 병원비를 돌려받는 방법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특히 헷갈리기 쉬운 실손보험 청구 포인트 5가지와 병원비를 줄이는 정리법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보험료는 오래 냈는데 병원비는 그냥 내고 왔다고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기시기도 하고 서류 떼는 게 번거로워 보여 미루시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통원비가 몇 달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실손보험은 큰 입원비만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평소 통원비를 차분히 챙기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병원 방문 횟수가 조금씩 늘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 안과, 치과, 외래까지 겹치면 생각보다 자주 병원을 가시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큰 돈만 아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진료비를 기록하고 청구 가능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가입 자체보다 활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생활에 도움이 되게 쓰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원했을 때만 보험 청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통원 진료도 중요한 청구 대상입니다. 내과 진료를 보거나 정형 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안과에서 검사받은 뒤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가입 시기와 상품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입한 실손인지 최근 전환한 실손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기본 확인만 해도 놓치는 돈이 줄어듭니다. 통원 청구는 금액이 작다고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진료비는 작아 보여도 한 달에 2-3번 병원을 가면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 때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 처방전 같은 기본 자료를 바로 모아두시면 편합니다. 병원에서 나오실 때 서류를 챙기는 습관만 들여도 반은 끝난 셈입니다. 나중에 다시 떼러 가는 것이 더 번거롭거든요. 병원 다녀온 날 봉투 하나에 넣어두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약값입니다. 병원 진료만 챙기고 약국 영수증은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영수증은 작고 금방 구겨져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방전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퍼백 하나 혹은 서류 파일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병원, 오늘 약국, 오늘 보관 이렇게 같은 날 정리하는 흐름을 만드시면 가장 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서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보험 청구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서류 이름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약국 영수증처럼 반복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자주 가는 병원이 있다면 접수 창구에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실손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렵게 혼자 외우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서류는 나중에 보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언제 어디 병원인지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온 날 바로 휴대전화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종이 서류는 파일에 넣고 사진은 앨범 한 곳에 모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녀에게 한꺼번에 부탁하기보다 사진만 먼저 찍어두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분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보험 정리하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처럼 정해두는 겁니다. 그날 영수증을 한번 꺼내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도 루틴이 중요하듯 보험 청구도 루틴이 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병원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출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반복하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진료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을 옮길 때는 이전 검사 결과를 챙기고 현재 먹는 약도 적어가시면 중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최근 다른 병원 검사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 무제한 지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 둘째, 받은 진료는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 셋째, 중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달라집니다. 보험을 잘 쓰는 분들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잘하고 미루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정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파일을 하나 준비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원 영수증 칸, 약국 영수증 칸, 검사 결과 칸, 보험 청구 완료 칸 정도로만 나누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병원별로 넣지 마시고 날짜 순으로 넣으시면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병원 간 날을 작게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영수증이 비었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단순한 정리가 결국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또 하나는 자녀와 정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다 맡기기보다 내가 어디에 서류를 두는지 알려주는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갑자기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 가족이 훨씬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 자주 가는 병원 이름, 복용 중인 약과 모험사 연락처를 메모 하나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5가지로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통원 진료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함께 챙기세요. 셋째, 서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서 바로 물어보세요. 넷째, 청구는 미루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다섯째, 중복 검사와 중복 지출을 줄이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보험은 훨씬 실속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만 내는 분에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미리 챙길수록 편해집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긴 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기록과 정리를 해두면 마음이 훨씬 놓입니다. 실손보험은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낸 의료비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빠뜨리지 않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에는 집에 있는 서류 봉투부터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앞으로의 노후 의료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보험 지식보다 실제 생활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정리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건강도 살림도 결국 작은 기록에서 달라집니다. 늘 편안하시고 병원비 걱정도 조금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